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했던 영상들 보면 이렇게 하나씩 맞추면서 신기했었거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아마 90%를 맞았을 거야, 그지? 100% 흥미 가지는 게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장에도 전보로도 가고 그러는 거지. 그 맞지, 안 맞더라도. 아, 그쵸. 궁금하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잖아, 미래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건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맞힌 사람 70% 맞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참조를 하면 나중에 뭐 투자에 도움이 되겠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판이 바뀌고 있다고. 앞으로 한 3, 5년 동안에 무지하게 큰 변화가 온다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곡물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지금 에너지인데 에너지에서 지금 푸틴 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큰 변화가 없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 팬데믹 영향을 끼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이미 맛이 갔어, 내가 보기에는. 왕따가 거의 됐거든. 코로나 때문에. 그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코로나 해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경제 욕망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그랬는데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증거가 없어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바이러스는 중국의 공장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바이러스는 없었잖아. 그리고 전염성이 너무 강하잖아. 이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거든. 유전자 조작을 해서 증거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근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나 많은 리딩 그룹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의심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80%잖아. 이미 왕따가 돼 있는 상태에서 푸틴이 전쟁까지 일으켰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사람 많이 죽이고 푸틀러라 그러고 지금. 근데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잖아. 그 중국 얼마나 미워. 중국은 완전히 왕따야.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서 빨리 나와야 돼.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 미련을 버려야 돼. 미련을. 유행가 가사처럼 미련 가지고 계속 거기서 노력하면 헛수고라고. 돈과 시간의 낭비라고. 막말로 반도체 공장들도 다 옮겨야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쨌든 그래서 탈세계화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거든. 이게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못 치거든. 계속 이야기하지만 생필품 우리가 작년에 크게 당했잖아. 로스수 때문에. 그런 게 수백 개가 있단 말이야, 중국에 지금. 그럼 전 세계가 난리가 난다고. 중국을 못 쳐요, 지금은.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공장들을 막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한 3에서 5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그린 에너지가 엄청나게 할 거야.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할 거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전 세계 모든 사막은 태양광으로 덮인다고. 사막은 쓸모가 없잖아. 그리고 바람만 불면 먼지만 날리고 평탄화해가지고 이거 다 덮어놓으면은 에너지 나오잖아. 그리고 이번에 에너지 때문에 고생 엄청 하고 있잖아. 그걸 땅에서 기름이 안 나오면은 태양광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에너지 자립도 되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이미 태양광은. 지금 가스에 비하면 내가 보기엔 가격이 뭐 10분의 1밖에 안 될 거야. 지금 가스값이 너무 올라가 유럽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지. 내년부터 예산 잡아가 엄청 들어갈 거거든. 그린 에너지는 일종의 공공성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저 지원금도 주고 하면서 강제성도 좀 하면서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탈중국화가 되면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뀐다고. 그리고 나서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그러면 원유 가격, 가스 가격은 폭락하겠지. 그쵸. 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대신할 공장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야. 전 세계에 많이 생길 거거든.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미국에 본격적으로 공격이 들어갈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뭐 중국이 부동산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뭐 부채 많고 뭐 어렵다 그러는데 나는 괜찮다고 보는 게 이 독재 국가거든. 김정은이 안 무너지잖아. 러시아도 지금 까딱없잖아. 요새 러시아는 저 북한식으로 돼버렸다고. 조금만 뭐라면 바로 잡아간대. 중국도 아직은 아닌데 중국도 그렇게 될 거거든. 안 망해요. 그냥 강제로 해가지고 막을 거라고.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외환 자금이 많지 않거든. 내가 보면 까딱없다고. 근데 이제 한 3년, 5년 지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치킨 게임이 시작돼가지고 미국이 공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중국은 못 견딘다고, 그때는.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뭐 장기 불황장이 온다고. 한 4년 이상 되는 거.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온다는 거지. 미국이 터졌을 때보다 훨씬 더 아플 거야.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그건 알 수가 있는 게 치킨 게임 막 시작하고 그러면 뭐 이제 알 수가 있잖아.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철수할 거라고 중국에서. 우리뿐 아니라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럼 대충 알 수 있잖아. 그러면 투자를 조심해야 되겠지. 하여간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정말 인식을 해야 된다고. 지금 안 망하면 안 되게끔 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외환 보유가 많다. 뭐 3조 달러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국민 수가 많고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거 1년 반이면 날아간다고. 무역 적자가 엄청 심해질 거라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공격의 가장 선봉은 곡물.
우리가 에너지보다 훨씬 중요하잖아. 그렇죠. 에너지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우면 안 쓰면 돼요. 추우면 옷 뚜껑을 입으면 되고, 응? 자동차 탈 거 자전거 타면 되는데 먹는 걸 먹어야 되잖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이게 먹는 거는 어떻게 줄일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세이빙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내가 한 가지 계속 의심스러운 게 있어. 미국이 유대 글로벌 세력들이 그 곡물 기업을 4개를 꽉 잡고 있단 말이야. 그쵸. 걔들이 얼마든지 가격을 올릴 수 있는데 안 올리고 있거든. 이번에도 올렸다가 또 떨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곡물 가격은 정말 오랫동안 안 올랐어요. 이게 나는 이 공격 무기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 진짜 충분히 올라갈 만 하잖아. 그리고 요새 뭐 기후지향이네 그래가지고 뭐 엉망인데도 안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저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전인구 씨가 식품에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50만 원을 그러자고. 응? 외식비 빼고 그게 5배, 10배 올라갔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월급 이상을 작업받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인데 막말로 한 3배만 올랐다 그래. 3배 오르는 건 내가 보기엔 순식간이라고.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물건 사는 건 다 끝나버리는 거고. 경제는 끝나는 거야. 대공황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국 애들은 그거 사야 될 거 아니야. 그 와중에 또 치킨 게임은 계속 하고 있지. 싸게라도 팔아야 되지.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순식간에 늘어날 거. 순식간 그럼 1년 반이면 외환 보이면 끝. 그러면 IMF에다가 살려주세요 하면 미국이 들어주겠네. IMF는 미국 건데. 그러면 뭐 그때 되면 이제 별 조건이 나오겠지. 그때쯤 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 그러면 그때쯤 되면 뭐 무기가 어딨어. 지금 미국은 중국에 돈 쓸 수 있게 자꾸 무기 산업에 돈 쓰게 만들거든. 지금 전에도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중국이. 군함 만드느라 군함 잠수함 만들고 핵도 만들고 미사일하고 지금 중국이 돈을 엄청 쓰고 있다고. 방위 산업에. 그걸 어떻게 계속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때는 이제 미국이 칠 때니까 분명히 기획을 할 거라고. CIA든 뭘 통해 가지고 위구르니 뭐 티베트니 몽골이니 독립운동이 막 일어날 거라고. 그쵸. 그때 뭐 지방 내수도 그렇고 막 제일 먼저 지방이 꺾어질 거거든. 지방이 부채가 많아가지고 중앙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중앙에서 도와주겠으면 못 도와줄 거라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위구르를 진압하러 갈 수가 없을 거라고. 자기 코어 석자인데.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IMF 해줄 테니까 독립 인정해. 그러면 안 할 수가 있냐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독립시켜주고 하고. 그리고 이건 뭐 내 생각인데 우리나라 교포들 많이 사는 데 있잖아. 뭐 만주니 뭐 또 동북 삼성 이런 고려인들 많이 살고 있단 말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우면 왜 한국하고 붙게 해달라고 막 지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미국에서 보기에는 중국이 만약에 그렇게 망가졌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인구도 많고 이 동북아 사람이잖아. 저 자질이 좋단 말이야. 한번 망가졌다가도 또 이게 재기하거든. 그거를 견제할 나라가 필요해. 근데 대한민국이 좋잖아. 친미국가고. 그리고 북한도 그때쯤 되면 내가 보기에는 변동이 일어나겠지. 중국이 밀어주지 못하면은. 그러면 중국식으로 하면 집단 지도 체제가 될 거라고. 공산주의 유지하지만. 그러면 그건 그냥 둬야 돼. 통일을 하면 안 돼. 워낙 경제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가 서독 같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고 만주든지 동북 삼성이든지 뭐 적당한데 이제 나오면은 합쳐가지고 그럼 만주, 동북 삼성, 북한, 한국 해가지고 4개가 합쳐가지고 코리아 연방을 만드는 거야. 영국이 보면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그러거든. 물어보면 서로 사이도 안 좋고. 서로 사이도 안 좋고 서로 다른 나라를 그래.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안 그렇잖아. 브리티시 그래가지고 한 나라로 본단 말이야. 그렇게 된다 이거지. 그럼 인구가 거의 1억 5천에서 2억 대. 대국이 되는 거야.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그 국경선에다 미군 기지 놓고 그럼 확실하게 중국을 견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코리아 연방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미국 입장에는 좋잖아. 서로를 딱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대한민국이 이제 좋은 거지.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중국이 망가질 때 그 중국의 기업 중에서 유망한 기업들이 또 꽤 있거든. 많죠. 그건 가서 빨리 우리가 인수를 해야지. 한국 대기업들이 가서. 우리나라 IMF 때 당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야지. 일반 사람들은 힘들고. 그리고 그때 만약에 우리가 민주주의로 변한다면은 그때는 땅을 사도 되겠지만 그거는 좀 그렇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국이 지금 기초과학이나 어떤 이런 IT 쪽은 우리보다 앞선 데가 꽤 되거든. 그런 거는 가서 인수를 해야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 그럼 미래 흐름 예측을 좀 더 보도록 할 건데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푸틴이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힘들게 했는데 또 있지만 그로 인해서 세상의 흐름이 굉장히 앞당겨질 것 같아. 그걸 알아야 된다고. 투자를 하려면 누구한테 한 명한테 내가 들은 건 없어요. 나 혼자 생각한 건데 그럼 참고만 하시라 이거지. 먼저 이제 지금 인력난이 났잖아. 한국도 지금 인력난인데
미국은 더 하고 전 세계가 다 이렇거든. 이제 팬데믹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다 출소했잖아.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건 잘 모르는데 공무원들이 특징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한 번 하면은 잘 변화를 안 해. 근데 이 팬데믹 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을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예.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야. 실은 거의 끝났는데도 그걸 안 바꾸고 있어. 들어오기 힘들죠. 못 들어와.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태국 관광객 170명이 왔다가 막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러잖아. 엄청 들어오고 싶거든, 지금. 지금 외국인 근로자 노동, 그 임금이 한국인하고 똑같아. 예. 너무 부족하니까. 외국인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 하면은 그동안 사실은 금기시했던 게 있는데 자동화, 뭐 로봇화, 무인화 이런 게는 극한 직업들이 이걸 할 수가 없잖아. 그쵸. 표를 잃으니까. 예. 일자리를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니란 말이야. 예. 지금 완전히 정말 불에 기름을 부른 단계란 말이야. 사람이 없으니까. 기술만 있다면은 해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굉장히 당겨질 것 같아. 아까 딱 여기 태양광이 막 늘듯이 이것도 무인화, 자동화게 막말로 현대차도 사람 몇만 없거든 요새. 예. 10명 일하던 거 5명으로 줄이게 만들 거고 돈 조금만 투자하면 된다고. 예. 근데 노조 때문에 못했는데 현재는 뭐 사람이 없으니 조선사도 사람이 없다고 지금 난리 났잖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게 간단 말이야. 굉장히 당겨질 것 같아. 한 10년은 당겨질 것 같거든. 그리고 무인화 제일 무서운 거. 우리 이미 보고 있잖아.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 신용카드 툭 눌러야 되는 게 노인네들 살기 힘들어졌다고 이제는. 예. 점점. 로봇도 마찬가지고 조선소도 로봇 용접이 더 늘어날 거고 가장 무서운 게 이게 무인화야. 그 편의점. 예. 내가 보기엔 당장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게 사람들한테 감정 와닿게 할 수 있는 게 편의점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 그지? 뭐. 근데 편의점 내가 보기엔 사람 하나도 없어도 돼. 투자 조금만 하면 된다고. CCTV 한 몇 개 설치해가지고 이번에 아마존인가 그 만들었더만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 예. 그걸 계산해가지고 딱 나가면은 얼마 계산하라고 그러면 계산 딱 하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 예. 그 돈 안 하면 어떡하냐는데 입출입을 말 까다롭게 돈을 써가지고 딱 해놓으면은 들어갈 때도 그냥 못 들어가고 신용카드 딱 집어넣고 돈 안 용 아니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뭐 신분증을 넣든지 뭐 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올 때도 결제 안 하면 못 나가. 요새 이마트가 만든 게 그거예요. 선결제를 끊고 들어가서 짚고 나오면 자동 결제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미 카드를 긁어놓고. 겁나는 게 이제 도난 같은 거 이런 건데 그런 식으로 입출입을 되게 깐깐하게 하면은 만약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나가려고 그러면 앞 사람 때문에 못 나가고 있잖아. 그럼 뒤에서 뭐라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럼 지가 뒤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나가는 것도 없고도 못 나가요. 가서 제자리에 탁 차고차고 제자리에 놓고 지가 나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다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CCTV가 무지하게 발전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CCTV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그 중국식으로 뭐 CCTV에 다 기록을 해놓을 거라고 내가 보기에는. 예. 도난을 방지 위해서 이 전과자들, 범죄자들 있잖아. 다 해놓으면은 거기 들어가면 바로 잡혀가. 걔네들은 안 들어와. 그러면 그만큼 도난 안 당하지. 예. 그리고 부동산도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부동산 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잃으니까 그런데 저거 만약에 큰 회사가 하나 인터넷으로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 우리한테도 좋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왜냐면 매물을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진 촥 찍고 비디오 찍어가지고 딱 올려놓으면 사람들까지 안 가고 보기도 좋잖아. 찍어가지고 가서 이제 직접 주인하고 연락해가지고 딱 보고 그럼 좋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연락해가지고 담당자가 가가지고 계약 쓰고 그 큰 회사니까 반드시 보험을 들 거란 말이야. 그쵸. 보험을 들어가지고 사고가 나면 물어주는 걸로 보험을 들 거고 아니면 보험회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근데 자, 이 두 가지만 말이야. 실행이 되면 가장 빨리 될 수 있거든. 이거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할 수 있거든. 돈 조금만 투자하면은 편의점이 알바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2명 고용해야 되잖아. 예. 2명 그 인건비면은 이거 투자하는 돈 이거 금방 빠진다고. 그렇게는 어떻게 되냐. 200만 명이 편의점에서 실업자 나올 거고 예. 부동산에서 100만 명 나올 거라고. 예. 그럼 300만 명이 실업자가 돼요. 예. 근데 그래도 진행할 거라고 내가 보기에는. 극단적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대가 흘러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인력난은 없어지겠지. 그래도 또 시간이 좀 지났다고 그러자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 실업률이 막 올라가 또 난리 나잖아. 그렇죠, 그렇죠. 또 극한 직업들이 또 가만히 있나? 그럼 다음에 나온 사람이 나 대통령 되면은 주 4일째 하겠습니다. 그럼 몰표가 나올 거라고. 푸틴 때문에. 10년 내에 온다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하주대가 좋다는 거야. 저 자택근무도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을 인해서 미래가 바뀌는 거, 예. 빨리 오는 거가 푸틴이 진짜 나쁜 놈이잖아. 예. 걔가 왜 나쁜 놈인가 하면은 세계 최고의 부자야. 실제적으로는. 요즘은 모르겠어. 빵주가 너무 올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 7, 8년 전만 해도 세계 최고의 부자는 푸틴, 두 번째는 태국 국왕. 돈이 그렇게 많았다고. 근데 요번에 다 뺏겼지. 그 돈이면 우크라이나 재건 작업은 쓰고도 남는다고. 근데 어쨌든 푸틴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100년 지나면 역사가 세상을 구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할지도 모른다 이거지. 왜냐하면 가스값이 지금 10배 이상 올랐잖아. 예. 중국도 눈으로 봤잖아. 사람들이 러시아가 중국에다가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천만에 그건 뭐 중국하고 러시아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도 좋은 적이 별로 없었고 2차 대전 때도 러시아가 중국 땅을 소련이 많이 먹었다고. 지금은 미국이란 절대 적이 있으니까 잠시 힘을 합쳤지만 기회만 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리고 눈으로 봤잖아 러시아 하는 꼴을. 오늘 갑자기 지금 단 잠궜잖아. 네. 러시아 유럽이 엉망이 됐잖아 지금. 네. 중국도 그렇게 됐는데 중국이 그렇게 많이 하겠어? 한 10% 정도만 받고 말지. 그럼 중국 입장에는 어떻게 해야 돼? 중국도 마찬가지야. 난 고비 사막을 다듬는다고 본다고. 그거 내가 저번에는 그랬잖아. 거기서 태양광 발전시켜가지고 ESS 가가지고 거기서 충전해가지고 갖고 와서 쓰고 이제 충전 다 한 건 그걸로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너무 멀기 때문에 말이야. 오면서 공중에서 날아가는 한 30% 되는데 멀기 때문에 한 절반은 날아가거든. 근데 ESS를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엔 웨이스트가 한 5%, 10%밖에 안 될 거라고. 훨씬 경제적이잖아. 그리고 수소는 도저히 그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봤는데 지금 흐름이 이상하게 된 거야. 리튬이 지금 뭐 4배가 오르고 뭐 니켈, 코발트 막 엄청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도 지금 감당이 못 하는데 ESS를 어떻게 똑같거든 들어가는 게. 이제는 ESS 안 되고 수소 에너지가 더 낫겠다. 마음을 바꿨다고. 그 수소 에너지 시대가 빨리 올 거란 말이야. 어쨌든 그린 에너지를 하면서 3년에서 5년 되면 내 생각엔 그린 에너지가 특히 태양광이 메인 에너지가 될 거야. 화력발전소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탄소 중립 빨리 다리 당기는 거 아니야. 인류가 멸망한다는데 푸틴 때문에. 근데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석탄값이 4배 올라가고 가스값이 10배 오르고 태양광 훨씬 싼데 태양광 가야지. 자연스럽게 태양광이 빨리 온단 말이야. 특히 태양광이 풍력보다 좋은 거는 풍력은 이제 육상은 다 했기 때문에 해상밖에 없는데 해상은 시간이 꽤 걸리거든. 전선도 깔아 한 2년 걸리지만 태양광은 6개월이면 돼요. 지금 급한 데가 유럽인데 유럽에서 태양광 많이 할 거거든. 그 중국도 러시아를 못 믿으니까 미국은 지금 뭐 유럽이 먼저니까 중국보다는 안 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중국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태양광 빨리 해야지. 그리고 이미 지금 벌써 올 봄에 발표했어요. 고비 사막에 태양 깐다고. 근데 그 넓은 고비 사막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큰 데다 다 깔면은 엄청나겠지. 그러면 탄소 중립 그냥 되는 거야. 세상을 구하는 거야, 푸틴이. 푸틴도. 그리고 기후 재앙 이거에 대해서 내가 또 한마디 할 게 있는 게 그 트럼프 있잖아. 문제가 있는 트럼프가 뭐 기후 재앙은 사기다. 그런 전문가들도 좀 있어요. 한 10%는 된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 사람들이 참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 잘못됐어,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 묻고 싶어. 당신 자동차 보험 드냐고. 내가 운전한 지 50년 됐거든? 예. 나 사고 한 번도 안 났거든? 내가 말하는 사고는 큰 사고, 접촉사고는 많이 났지. 그런 거 말고, 접촉사고 같은 건 보험 안 하고 하잖아. 내가 말하는 큰 사고, 인사사고, 사람이 다치고 그러면 병원비도 들어가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그런 거는 보험사에서 해결해줘야지. 그걸 돈으로 따지면 꽤 된다고. 그쵸. 그래도 당연하게 들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엔 자동차 보험에서 큰 사고가 날 확률은 0.01%밖에 안 돼. 그보다 더 낮을지도 몰라. 근데 지구 재앙은 내가 보기에는 최소 50%는 된단 말이야. 반반은 된단 말이야. 그럼 확률상 어떻게 되는 거야? 예. 5,000배가 높은데,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뭐 다치거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 예. 내 아들, 손자들 다 죽을 수도 있고,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인류가 멸망을 하는 이런 큰 위기인데, 나도 정확하게 몰라.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동토가 녹으면은 메탄가스가 나오고, 예.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류가 뭐 탄소를 하나도 배출을 안 해도 이 기온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그럼 외부 온도가 만약에 평균 40도, 45도 되면은 1년 내내 그렇다면 살 수 있겠냐 이거야, 우리가. 못 산다고. 저 북극이나 남극에 살아야지 뭐.
그렇게 되면 식량이 지금도 부족한데 식량이 한 10분의 1토막이 날 거란 말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쵸. 타 죽는다고 식물들이 다. 사막에서 농사 뭐 물이 없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뜨거워서 못 사는 거거든. 잡초도 못 자라잖아 사막에서는. 유럽에 지금 농사 완전히 망쳤잖아 지금 올해. 가뭄진대가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곡물이 10분의 1을 줄면은 10배 올라가면 이제 10배 올라가는 게 100배 올라가지. 난리가 그리고 나고. 엄청 많이 굶으면 죽지. 그럼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죽는 거 전쟁하게 돼 있거든. 그럼 멸망하기 전에 전쟁으로 멸망할 수도 있어. 핵무기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드냐고. 자동차 보험 들면서 왜 이건 아니라고 그러냐고. 말 되잖아. 그렇죠. 기후재앙 반대하는 사람들 정말 문제 있는 거야. 나도 처음에 2년 전인가 이걸 알았는데 계속 내가 관심을 가지고 뭐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보면서 해가 갈수록 3년째 계속 난 올해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올해도 또 그래. 더 심해져. 얼마 전에도 미국에 뭐 2300mm 왔다 그러거든. 며칠 동안에. 기후재앙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는 맞잖아. 당장 내가 봐도 이 동해 바닷가 우리 어렸을 때는 물이 차가지고 들어가질 못했거든. 지금 들어가면 난 따뜻해. 동남아 바닷물 같아. 그래서 서핑하기 좋아. 동해 바다 따뜻해졌어. 옛날에는 굉장히 차가웠거든. 우리나라도 변한 거예요. 기후지향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 거 있잖아. 석탄, 벙커 CO, 항공유 이런 것들은 미국하고 유럽이 사용 금지, 유엔 할지도 몰라. 심각하기 때문에 사태가. 그 다음에 이미 에너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잖아. 지금 석탄이 4배가 올라간 이유는 석탄이 지금 러시아 때문에 당장 에너지가 없으니까 석탄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석탄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못 간다고 보는데 그래서 단기로 올라갔는데 에너지 해결되면은 석탄이 가장 오염도가 심하거든. 석탄 사용 금지하고 항공유 금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거 개통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 항공유도 오염이 심하다 그러더라고. 세 번째 미래의 변화는 당겨지는 거. 우리가 이미 동남아 투자를 많이 했잖아. 그게 굉장히 급속도로 당겨질 것 같다 이거야. 그래서 동남아 쪽에다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전용구시도 신경 써야 돼. 동남아에 투자해야 된다고.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우리나라가 무역을 지금 중국 다음으로는 동남아란 말이야. 중국이 20몇 프로고 홍콩이 뭐 6%라 가지고 중국이 두 개 합쳐가 30%고 동남아가 19%더라고. 3년 전에 미국은 12% 3%고. 그럼 이게 내가 보기엔 역전되거든? 동남아가 중국보다 넘어지거든? 이제 시간 문제지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을 되고 있거든? 인구가 지금 뭐 14억이라 그래도 뭐 실제로 13억 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 동남아는 지금 6, 7억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보기엔 10년 내에 인구 역전이 돼. 전체 인구 역전이 되는 게 아니고 젊은 인구. 우리가 필요한 건 젊은 인구잖아. 그쵸. 응? 공장을 만들어서 일할 애가 필요한 거지. 노인네들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 노인네들은 소비도 별로 안 하고. 그럼 동남아가 더 유리하지, 우리한테는. 빨리 하루속히 중국에서 탈출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경쟁력이 없잖아. 내수대도 안 되고. 그럼 뭐로 거기가 있어? 현대차가 바보야, 쟤들은. 지금 5년째 거기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몇만 대 팔고 100만 대 생산해가지고 그거 인건비가 지금 동남아보다 2배 반은 비싸고. 응? 그리고 차별 받아가면서 뭐로 거기 있어? 동남아 있으면 뭐 참 대우받아가면서 동남아나 동유럽에서 만들어야지. 현대차가 중국에 왜 있어?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옛날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니란 말이야. 이미 떠나간 배요. 그럼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매력적이세요? 동남아 국가에서는 원래는 베트남이에요. 무조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가장 성향이 비슷해요. 더운 나라인데 열심히 일하고 교육열도 무지하게 강해요. 동남아 교육열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거기는 엄청 강해요. 우리나라 못지 않아. 우리나라하고 가장 맞는데 이번에 뽀록이 난 거야. 중국처럼 봉쇄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거 참 실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저거 키워주면 안 되겠다. 중국처럼 또 뒤통수 치겠다 이래가지고 정치 리스크가 있다. 미국에서도 꽤 실수를 했고 우리나라도 많이 실수했고 베트남은 더 이상 못 클 것 같고 가장 우리하고 맞기는 맞아요. 근데 베트남은 좀 그렇고 인도네시아지 뭐. 인도네시아 인구도 많죠. 자원도 많고 자원이 많은 게 좋은 거. 우리가 지금 자원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한 데가 좋잖아. 전기차 원료만 해도 인도네시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공장 거기서 만들어라고. 그럼 만들어야지. 당연히 만들어야지. 중국에서 왜 있어? 인도네시아 가서 만들어야지. BTS 이거 정말 큰 공을 세운 거야. 걔들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좋게 느껴진단 말이야. 옛날에는 동남아에서 한국 사람 알기를 정말 이거였다고. 일본은 일구고 지금 완전히 역전됐잖아.
그게 한류의 힘이란 말이야. 그만큼 이 한류는 돈을 직접 버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선전할 때 돈 엄청 주고 선전하잖아. 공짜로 선전하는 거야. 드라마가 히트치고 노래가 히트하고 멋있는 애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따라 춤추면서 나 한국말 배울래. 한국 음식 좋아. 저것도 지금 막 붐이잖아. 한국에 와서 사는 것도 지금 유행이잖아.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 지금. 우리가 언제 이런 생각이 했겠어. 그러니까 정말 이거 BTS는 큰 공을 세운 거예요. 가장 좋았던 게 그 중국을 대신할 게 베트남하고 인도였는데 인도는 문제가 뭐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계급 제도가 하고 가장 문제가 그 인프라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 중국이나 베트남이 빨리 이렇게 자리를 잡은 이유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인프라를 빨리 하게 줬거든. 그렇죠. 뭐 주민 민원 다 그냥 수용해가지고 그냥 확 밀어붙였으니까 지금 동남아에서 그 인프라 하기가 제일 어려운 데가 필리핀이야. 인도도 그런데 인도는 내가 잘 모르겠고 필리핀 내가 좀 알잖아. 필리핀 이게 미국 식민지였다 보니까 어설프게 변호사가 너무 많아. 땅을 수용할 수가 없어. 도로가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난리야. 필리핀은 투자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이 발전할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할 거고 태국도 좋긴 한데 태국이 사실은 킹이거든. 저희 동남아시아에서는. 근데 문제가 뭔가 태국은 너무 일본화돼 있어. 일본이 너무 뿌리 깊게 자리고 있다. 일본 은퇴자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고 지하철역 이름이 일본어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좀 뚫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 그래서 동남아에 투자를 하려면은 나는 주식을 탄다면은 무조건 건설주. 우리나라도 산업화 될 때 건설주가 한 10년 동안 제일 좋았거든. 건설주 투자하면은 나쁘지 않아. 그래서 나도 이번에 가면은 나는 시멘트주 투자할 건데 SCC라고 즉 전혀 잘 아는 거 구강이 하는 거. 그러니까 구강이 하니까 태국에서 구강은 갑이죠. 갑을 떠나 옛날에 우리가 저 조선시대 왕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있으면 그 중간쯤 된다고 보면 되거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 구강은 모독하면 감옥 가잖아. 구강 모독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극장에 가면 영화 볼 때 그 서가지고 구강하는 거 봐야 된다고.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딨어. 구태타를 해도 구강한테 승인 못 받으면 실패하고. 근데 구강이 웃기는 게 돈도 많아요. 재산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회사도 큰 거 두 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CC거든. 그 구강이 오는데 아무래도 유리하겠지. 그리고 이 건설이잖아. 시멘트도 하고 건설도 하거든. 그럼 건설 사업 하는데 유리하고 구강이 오니까 배당 잘 줄 거 아니야. 한 4% 준단 말이야.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확실하진 않지 뭐 양도세 이제 물리잖아. 내년부터는 아직 거기는 양도세 없거든. 그러니까 나 그걸 꽤 살 거야. 인프라 쪽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동남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동남아시아에다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푸틴 때문에 이제는 중국은 빨리 잊어야 돼. 내가 보기에는 미련을 두면 둘수록 우리 손해야. 돈과 시간이 낭비요. 어차피 이거는 갈수록 탈세계화 되거든. 근데 그거는 조선주한테는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모든 산업에서 중국하고 박트지게 싸우는 건 오로지 조선밖에 없어. 중국하고 딱 1대1로 싸우는 건 조선밖에 없는데 왕따가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중국에서 배를 아예 안 맡길 거라고. 이 유럽 선사고 미국 선사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는 발주를 안 준단 말이야. 그리고 무역량이 확 줄 거 아니야 나중에는. 동남아로 옮기고 그다음에 동유럽으로 많이 옮길 거고 그러면은 무역량이 줄면은 그만큼 중국이 힘이 약해져서 배운사들한테 발주를 해달라고 압력을 못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거의 중국이 2배는 할 거라고 다시 조선업이. 동남아가 그리고 중국처럼 우리나라 사람도 이렇게 막 그렇게 안 하잖아. 동남아가 굉장히 좋아하잖아. 그 중국은 옛날에 중국도 우리 좋아했는데 근본적으로 중국은 4대 사상이 있다고. 대국이고 한국은 뭐 이게 자기들 쫄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조금 살만하니까 그거 확 나오잖아. 동남아는 그런 거 없거든. 그리고 북한하고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원래가 영토가 붙은 나라 치고 사이 좋은 나라가 없거든. 없죠. 네 번째 변화가 올 거는 이거는 또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안 맞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보라고. 나중에 일본이 지금 N 저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 그리고 지금 막 전문가 사람들이 일본에 투자해야 된다, 뭐 엔화에 투자해야 된다, 뭐 아니면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 맞아요. N은 다시 N고가 될 거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말도 물론 맞는데 내가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반드시 반대로 간다. 파생 가지고. 그리고 다른 면으로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한국 이용했단 말이야.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한국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특히 일본 인구가 그래도 1억 뭐 2천만 3천만 되니까 대국이잖아. 경제 3국이고 기술 있고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고 내가 보기엔 특히 젊은 애들이 신용카드도 안 쓰고 변화를 안 하려고 그래. IT 산업 완전히 지금 꺾어졌거든. 전기차도 뭐 안 되고 토요타 하나 유일하게 남아있었는데 대기업으로는 토요타도 이제 전기차 시대 되면은 현대한테 완전히 밀릴 거거든. 일본은 살 길이 없어. 오로지 소재 기업들, 장비 기업들. 그리고 지금 물가가 지금 이렇게 폭등을 하는데도 걔네들 2%밖에 안 올랐잖아. 안 오르잖아. 조금만 비싸면 안 싸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만약에 엔화가 지금 뭐 135, 7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저게 만약에 한 200엔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럼 당장 인건비가도 중국하고 한번 해볼만 해. 한국에 비해서는 반도 안 돼. 그쵸. 지금도 이미 한국 신입사원 더 싸거든. 맞아요. 인건비도 싸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게 그렇게 되면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잖아. 일본도 수입을 많이 하니까 에너지하고 뭐 곡물 다 수입 우리가 똑같거든. 한 50%는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본은 물가가 안 오르는 구조란 말이야. 완전히 망가진 나라거든. 10%만 올라갈 거야. 그럼 물가가 안 올라가고 엔만 확 엔저가 되면 수출이 엄청 유리한 거지. 수출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을 대신할 공장이 될 가장 큰 후보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 만약에 해주면은. 그리고 일본인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잖아. 보수에 대한 충성도도 높고 그럼 200엔 되면은 중국하고 비슷하고 생산성도 좋고 그 선진국이니까 믿을만 하잖아. 품질도 좋고 그러면 세계에서 중국에서 수없이 많은 공장들 걸로 갈 거고 또 일본 회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거 많거든. 중국으로 간 것도 많거든. 그것도 다 들어올 거라고 제일 먼저.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일본 부동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일이 가능성이 있다고 나. 지금은 안 되겠지만 나는 유대 글로벌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 그 뭔가 사건을 만들 것 같거든. 한두 개 만들어가 일본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 같거든. 크게 망가지는 거. 특히 지금 일본이 가장 약점이 뭔가 채권이란 말이야.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했는데 지금 지들 멋대로는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러고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사주니까. 그렇죠. 자국민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부채가 많이 늘어나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러거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난리가 나니까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일본 국민들이 만약에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일본은 그냥 IMF 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네요. 그런 사태를 만들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은퇴자들은 일본 가서 살아야지. 물가도 싸고. 오히려 또 은퇴도시로. 그럼 은퇴도시로. 세상에. 일본은 바로 재개할 수 있다고. 중국을 망가뜨리고 일본을 재개시킨단 말이야. 이게 글로벌 세력들이 한국을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을 치기 위해서 한국하고 일본을 특히 일본을 이용할 거다 이거지. 다섯 번째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이것도 푸틴 때문인데 이제 이런 일이 막 생겼다 그러자고. 그러면 자 가격은 떨어지고 에너지 가격도 막 폭락을 하고 러시아는 거의 이제 다시 또 IMF 갈 거라고 디폴트로 갈 거고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막 이런 시대가 오면은 이제는 뭐 에너지 내려갔지. 치킨 게임 하고 있지. 그다음에 그 인터넷으로 저 마켓은 계속 그대로 살아 있지. 그러면은 당연 물가가 떨어지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이 디플레 시대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고. 그리고 요때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을 친다고 보는데 어쨌든 푸틴 때문에 큰 이제 변화가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쯤 되면 투자할 만한 때가 있을까요? 뭐 디플레가 돼버리면. 디플레 시대에는 뭐 그거밖에 없지. 채권 금리가 예를 들면 뭐 한 4%, 3%, 4%에 이제 세팅이 된다 그러면은 거의 세팅이 될 것 같거든. 세팅이 됐다가 이제 뭐 이 디플레 시대 오면 뭐 마이너스 금리로까지 가겠지 뭐. 그럼 채권에서는 어쨌든 이자를 좀 주잖아요. 어느 정도 지키고. 한 뭐 10년짜리 뭐 20년짜리 또 20년짜리 들어야 되겠지. 긴 걸 들어야 30년짜리 들어놓으면은 그게 그 30년 동안 한꺼번에 받으니까 이익이 늘어나겠지. 채권밖에 없어 디플레 시대는. 미국 국채.